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제 상한가 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M게임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9%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번 가격 전략 다시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2월 중순에 이제 M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네. AR, VR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전일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일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했고 오늘 또한 9%가 가까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또 이제 44% 가까이 좀 수익이 찍혔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도 개발하고 있어서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 또 질 열혈 강호가 이제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대만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 열혈 강호가 16년째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달성되고 있고 연 100억 가까이 또 그 캐시카우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임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진여력왕은 모바일 버전이 출시됐었지만 대만에서는 출시했고요. 또 올해 4월 달에 태국이랑 또 베트남에 출시 예정인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판호가 개방됐을 땐 중국 내에서 또 충분한 매니아층이 있고 또 지금 여전히 16년째 지금 중국 무협 게임 순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판호 개방 시 가장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양해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도요. 최소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30% 이상의 수익이 찍힐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일단 제가 2차 목표가를 8,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8,900원이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익절 라인 때만 잡아드리겠습니다. 8,500원 라인 때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8,500원을 익절 라인 때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10,000원 라인 때를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3차 목표가 10,000원 세워드렸고요. 수익 챙기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메타버스 섹터가 핫한 만큼 칩스 엔미디어도 이 섹터에서 수혜를 입었는데요. 이 또한 어제 1차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칩스 엔미디어도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강하게 2차까지 돌파를 가요?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거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비디오 IP를 국내 유일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IP가 쓰임새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혜주, 또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전에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대표적으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2월 말에 한번 소개해드려서요. 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래 일수로 따졌을 때는 일주일 정도 지났었는데 바로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고 2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요. 1차 목표가였던 16,500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6,5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였던 18,000원 라인대 전일 19,6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19,6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칩스 엔미디어도 3차 목표가 19,600원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또 짚어주셨던 종목들도 한번 AS 받아봐야겠죠. 저출산 관련해서 제로투세븐을 들고 와 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네.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는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11,600원이었는데요. 오늘 고가가 11,700원이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아기 분유에 들어가는 어떤 포장재뿐만 아니라 또 유아용 의류 그리고 또 유아용 프리미엄 화장품까지 또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또 중국 수혜주로도 같이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일 소개해드렸고 저출산 관련해서 앞으로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아침에 수익을 매도를 못했다 하신 분들은요.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이제 11,600원 잡아드렸는데요. 10,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이 1차 목표가였던 11,600원 돌파 시에
12,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하루 만에 또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제로투세븐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MLCC 관련해서 또 삼화전기를 들고 와 주셨었습니다. 네, 일단 뭐 삼화전기 또 마찬가지로 오늘 좀 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고 있지만 전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요. 매수가 위로 올랐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요가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가 계속 고성장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MLCC는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삼화전기는 대표적인 MLCC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전해콘덴서, 전장 콘덴서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원 전선과 함께 자동차 업황의 어떤 회복에 따라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웬만한 섹터와 업종들이 대부분 다 3, 4% 이상, 4, 5% 이상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22,7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2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8,500원 말씀드렸는데요. 19,500원이나 2만 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던 것들 리뷰를 들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섹터로 달릴까 말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이틀 전에도요. 제가 네. 동화화성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동화화성의 후속주를 말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수소차 관련 섹터입니다. 수소차 관련 섹터 동아화성의 후속주를 들고 오셨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과 같은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수소차 비보호 의견 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서도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과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와 투트랙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민간 기업, 또 현대차라든지 SK에서 40조 이상 또 2030년까지 수소차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던 만큼 앞으로 수소차 관련 섹터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전일 사실 이제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시장 여파로 인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또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어제 동아화성에 이어서 후속주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 일제히 네.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뭐 달릴까 말까의 어떤 효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이 올 때마다 동화화성과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네.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후속주지만 대장주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효성중공업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76,3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효성중공업은요, 2018년도에 효성에서 인적 분할돼서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건설 부분과 또 중공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부분에서 어떤 풍력 발전 핵심 부품인 증속기와 발전기를 로열티 지불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도 묶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미래 전력망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이 묶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소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또 수소 사업에 40조 이상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2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경주의 로드맵이 21년도에는 237개, 그리고 내년에는 310개 계속해서 확대 방침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택 재개발 또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의 이제 주택 보급량을 분당 신도시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주택 보급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또 건설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는요, 주택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신사업으로 수소 에카 플랜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도 새로운 신사업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충분히 악재가 또 반영됐던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제가 1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4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악재, 또 그리고 그룹사의 어떤 세금 추징 문제도 있고요. 한전발 수주 감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과 그리고 또 건설 관련해서 또 그리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다시 한번 타점이 왔다고 판단돼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효자 종목이었던 효성중공업 오늘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타점이 왔을 텐데요. 네. 지금 위치 보면서 목표가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1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3차인가 4차 목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실적은 뭐 KMW도 비롯해서 5G 관련 종목들,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시장 여파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에서 50% 이상 하락 나온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 여파로 너무 좀 고점 대비해서 과대하게 좀 조정이 나왔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자체적인 펀더멘털이나 어떤 실적 이 아니라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만약에 좀 안정화됐을 때,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주도주로서 견인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제가 67,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68,000원 또는 7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2,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이었던 9만 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네, 이제 오늘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개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국 양회 관련 수혜 섹터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중국 양회 개막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마찬가지로 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비보보다 사실 주가에 네. 많이 반영이 된 소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양해를 앞둔 시점에서 뭐 네. 중국 기업주들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뭐 네. 골든 센츄리도 최근에 그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됐었고 사실상 중국 양해의 가장 큰 기대감은 사실상 중국 기업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직접적인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양해에서 우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또 그리고 어떤 그 시장에 우리가 예상을 상회하는 어떤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고 실망 매물이 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봤을 때 어떤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언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중국 소비주는 아닐 것이고 이에 따른 수혜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네. 종목을 들고 오신 건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해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를 들고 오셨네요. 네. 로보티즈 오늘 두 번째 소개해 주시는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그럼 이 섹터에서 대안주로 봐야 될까요? 네, 로봇 관련해서 뭐 대안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로보티즈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17,0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과 그 로봇 두 가지의 합친 자율주행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배달 사업을 시범 운영이 시작됐고요. 택배, 물류, 방역, 순찰, 방범, 로보티지의 자율주행 로봇이 오히려 그 기반으로 계속해서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작년에 뭐 5G라든지 또 AI 인프라 구축에 1,7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부 사항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 또 페이스북을 필두로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서 AI 사업을 계속해서 진출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그리고 LG전자 또 SK에서도 AI 로봇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중국 양회에서 어떤 로봇 사업, AI 로봇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세부안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교육 관련해서 이제는 로보가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는 로보티지가 우리가 자율주행과 같이 봐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자율주행의 로봇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뭐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월 달에 한번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이제 15,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500원이나 또 16,0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이었던 2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1, 2차 목표가 세워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또 시장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종목만 잘 고르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N게임에 이어서 오늘은 알체라는 종목으로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그리고 3월 달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비엔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